50대가 되어서 글쓰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벌써 2권의 책을 출간했다. 게다가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았다. 50대에 시작하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반대로 아직 애기 아니야? 그래서 그 주인공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시고 왔습니다. 배윤성 작가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개의 사랑 실험을 쓴 저자 배윤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어떤 분이신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50대부터 글쓰기를 시작한 사이에 첫 번째 책 에세이 결혼들은 왜 이럴까 장편소설 4개의 사랑 실험을 발간했습니다. 50. 네. 제가 아직 50이 채 안 됐거든요. 젊으시네요. 네. 50세라는 게 지금까지 해왔던 사회활동 부분이 변화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인생에서 크게 갈라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작가님께서 글쓰기를 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경단녀로서 네. 글을 쓰거나 책을 많이 읽거나 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50세가 딱 되었을 때 그동안 내가 뭐 하고서 살았지? 되게 허전한 그런 감정이 들면서 뭔가 나만 아는 행복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도서관에 동아리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일주일에 한 권씩 소설책을 읽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책을 좋아했었는데 왜 그동안 이렇게 책이랑 멀어져서 살고 있었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책에 꼭 빠지게 되었어요. 네. 그렇게 한 2, 3년 동안 책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나 뭔가 좀 써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자판을 두드리는데 인물을 만들어내고 이야기를 구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설을 쓰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시작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마거릿 미첼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첫 작품이 나오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셨어요? 제가 이제 소설 공부를 혼자서 독학을 하면서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2,000매 정도를 썼어요. 2000네요? 네네.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은 소설을 배우고 쓰고 하는데 저는 혼자서 쓰다가 그냥 손 가는 대로 쓰다 보니까 이야기가 산으로 가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외도를 하게 된 거죠. 그동안 내가 살았던 이야기 먼저 한번 써보자. 내가 그동안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 과정에서 즐겁고 재밌었던 거 다 싹 빼. 억울하고 네. 손해보고 기분 나빴던 것만 다 모았어요. 분노의 글만 모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읽는 독자도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공감대가 금방 잡히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슬픈 이야기를 되게 웃기게 썼거든요. 네. 유머러스하게. 시트콤처럼. 네네. 그래서 이 글을 읽으신 독자분들께서 굉장히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주셨어요. 네. 그럼 그 책을 서점에서 만나셨을 때 네.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내가 어렵게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잘 돌아다니고 있구나. 그런 대견한 마음이 들었어요. 대견하셨어요. 네. 맞아요. 책을 쓰고 내 글이 서점에 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내 자식 같다는 생각. 뿌듯하죠. 네. 시작할 때 50대라는 나이를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이유가 어찌 보면 늦었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집필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글을 앞으로 계속 써야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동안은 제가 글을 쓰면서 굉장히 삽질을 많이 했거든요. 되게 많은 시행착오와 좌절을 겪었는데 지금에서는 이제 좀 뭔가 될 것 같다. 이런 깨달음이 비로소 지금 요즘에 왔어요. 감을 잡으신 거예요? 네네, 감이 왔죠.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늦게 감이 왔는데 여기서 그만둘 순 없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낸 네. 감인데요.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늦게 온 깨달음이니만큼 조금 더 좋은 소설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언제까지라는 거는 딱 기한은 정할 수가 없지만 더 이상 이제 할 얘기가 없다. 전하고 싶은 그런 공감의 메시지가 없다. 그 순간까지는 아마 계속 쓸 것 같아요. 안 끝나겠는데요. 아주 길어질 수도 있죠. 네. 삽질 이런 표현 쓰시는 거 보니까 네. 작품 한번 읽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특히 첫 작품인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분노의 글이라고 하니까 네. 한 번씩 읽어보시고 특히 네. 여성서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 먹는 것보다 시작하는 게 더 어렵고 그 시작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시작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될 테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소설 4개의 사랑 실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4개의 사랑 실험은 경이루라는 모태솔로 여성이 페스티바라는 판타지적인 어떤 존재에 의해서 사랑 실험의 도구가 되는 것에 동의하는 이야기입니다. 4명의 남자를 동시에 만나면서
폴리아모리가 과연 가능한 건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다자간 연애를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탐구해 본 책입니다. 갑자기 어려운 단어 나와서 놀라셨죠? 폴리아모리, 다자 연애라는 뜻인데요. 주인공 여성이 한꺼번에 4명의 남성하고 연애를 합니다. 이거 아주 도발적인 설정 아닙니까?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아실 테니까 저는 도대체 왜 이런 질문을 만들어내셨는지 그 답변을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 네. 1대1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러나 현실에서 어떠신가요? 결혼한 부부들을 봐도 너는 나밖에 없어.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오랜 시간 같이 한 공간에 살다 보면 또 더 좋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상대 배우자에게도 또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게 과연 우리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는 그 사랑이 맞을까? 현실에서 사실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너무 인간의 욕망을 묻어두려고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사실 있었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욕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 사실 많았는데요. 1대1에 딱 짜여진 관계가 아니라 그 속에서 어느 정도 사랑이 녹아들 수 있고 그리고 혼 외의 사랑이 어디까지 수용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제목에도 실험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갔고 인간 욕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도덕 관념에 대해서 애매한 그 줄타기하는 지점을 직접 터치해 보신 것 같아요. 정말 화끈한 폴리아모리를 좀 보여주지 그랬느냐 이런 좀 말씀이 있으셨어요. 나 혼자서만 여러 사람을 사랑한다고 폴리아모리가 아니거든요. 사랑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 또한 나의 철학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만 공평한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소설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페어한 관계를 제가 만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주인공이 폴리아모리를 실험한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그런 모든 관계의 문을 다 열고 질투라든지 그다음에 뭐 배신감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완벽한 폴리아모리를 구현한 소설이라기보다는 실험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가 이런 실험을 어느 정도나 용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실험해 보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굉장히 독특한 설정 그리고 도발적인 질문 굉장히 인상 깊은 작품이었습니다. 작품 직접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요. 작가님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작품을 소설 첫 작품으로 출간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쓰시는 동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특별한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으셨나요? 저 사실은 이거 쓰다가 몇 번 병원에 실려갈 뻔했어요. 병원에요? 맨 처음에 제가 단행본용으로 원고지 한 1200매 정도를 썼는데요. 누군가가 이 책 너무 재밌으니까 웹소설에 올려보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말 또 시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웹소설을 많이 읽은 것도 아니고 어떤 웹소설이 잘 먹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웹소설의 형식에 끼워 넣다 보니까 문장을 또 다시 바꾸고 맞아요. 결이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소설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연재잖아요 또. 연재가 얼마나 피를 말리는 건지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형 탈모가 왔어요. 이게 독자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정한 그런 텀을 두고 계속 올려야 되는데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단행본으로 출간을 하자는 그런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약간 무게를 눌러주면서 문체를 또 다시 다듬고 그러면서 정말 수십 번을 읽고 저는 이 책에 있는 모든 페이지를 다 외울 것 같아요. 엄청난 산고를 통해서 나온 책이네요. 저는 진짜 거의 죽다가 살았습니다. 물론 힘들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게 작가님께서 또 즐거워서 하신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식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글을 쓰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쓰실 건데 다음 작품도 집필 중이시겠어요? 사실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마음이 되게 약해졌었거든요. 이 책을 딱 내보내고 나니까 맞아.
내가 예전에 습작하면서 썼던 2,000매의 원고가 있었지? 네. 근데 그거를 제가 아주 깊숙한 곳에다가 묻어놨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걸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 거기서 보석을 한번 캐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캐릭터를 발굴해냈죠. 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청소년 소설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쓰레기에서 어떤 꽃이 지금 피어나고 있는 건데요. 그 일제강점기 2,000매 원고요. 네. 쓰레기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카이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아카이브를 통해서 앞으로 또 더 많은 작품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거 꼭 간직 잘 하셔야 되겠어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또 내 멘탈 관리도 중요하고 또 내 루틴 관리도 중요할 것 같아요. 특별히 앞으로 집필을 위해 하고 계시는 규칙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책을 많이 읽어야지 좋은 글을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책을 읽고 싶어도 눈이 아파서 이제 못 읽을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몸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1시간, 2시간 정도는 꼭 책을 읽고, 그리고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텐션을 유지하는 거, 그거 자체가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느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좀 읽고 쓰고 그런 거를 힘 닿는 데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많이 읽고 또 내 몸 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독서로 시작을 하고 몸 관리하고 무라카미 하루키의 글쓰기 아닙니까? 따라가고 싶은데 네. 달리기를 못해요. 다 무릎이 아파서. 확실히 소설가분들을 인터뷰를 떠나서 뵙더라도 정말 생각이 깊으면서도 확장성이 좋은 분들이 소설을 쓰시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부분 느껴지시지 않나요? 그런데 50대에 시작을 하셨단 말이에요. 50대, 나도 무언가 새로운 걸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욕망은 있지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고 계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한번 해볼까? 용기를 내는 분들께 50대에 글쓰기를 시작해서 2권의 단행본을 출간한 작가님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빠르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거를 되게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50살에 하면서도 이 늙은 나이에 왜 시작하나 저 스스로도 되게 많이 자문을 했는데요. 지금 생각을 하면 그때 시작하지 않았으면 나는 뭘 하고 있을까? 암담한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뭔가가 찾아왔다면 나이나 시간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열정을 불태울 수 있고 또 그걸 매진할 수 있는지, 그러면 늦은 나이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쓰기를 만약에 하든 그림을 그리든 지금 조금 나이가 많은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당장 나가서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작이라는 단어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배윤성 작가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도 커다란 용기가 전해져서 시작하실 수 있기를 저는 권해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작가님하고 소통할 수 있을까요? 이메일이나 SNS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성의껏 답변 드리고요. 또 개인적인 만남도 가능합니다. 고정 댓글을 통해서 링크해 놓을 테니까요.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기를 기대할게요. 네, 여기까지가 4개의 사랑 실험 배윤성 작가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고 멈추기에 이른 나이도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멋진 영감이 전해졌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 만나 뵈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좋아하는 아저씨 4월의 아빠 배윤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